근데 원장님은 피부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하루에 한 번은 꼭 듣는 것 같아요. 언제 들어도 질리지 않네. 원장님은 그럼 피부 타고나신 거예요?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물론 시술도 저는 하는데 시술만으로는 또 안 되거든요. 저는 홈케어를 조금 신경 써서 하는 편이에요. 그럼 저희 홈케어 때 찍어볼까요? 그럴까요? 오, 좋은 생각이다. 오늘은 정말 요청이 많았던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찐 홈케어 루틴 그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싹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왜 홈케어가 중요한지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시술은 많아야 한 달에 한두 번? 이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 피부는 그 나머지 29일 내내 계속 자외선 맞고 건조해지고 자극받고 노화가 진행돼요. 노화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도는 확실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홈케어에서는 다 필요 없이 딱 4가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뒤에서 공개할게요. 아침 루틴의 핵심은 최대한 가볍게 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일단 세안을 해야겠죠. 자고 일어나면 사실 얼굴에 엄청난 노폐물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때 너무 강한 세정력의 제품은 피부 장벽만 무너뜨릴 수 있답니다. 아침에는 약산성 클렌저로 아주 가볍게 씻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쓰는 제품은 제로이드 더마뉴엘 클렌징 겔이고요.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간혹 그런 분들 있죠. 세수하고 나면 뽀득뽀득해야 다 한 것 같고 이게 진짜 안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 피부 표면에는 천연 오일과 지질로 이루어진 얇은 보호막, 즉 피부 장벽이 있어요. 뽀득함을 느끼기 위해서 강한 세정력의 클렌저를 사용하면 이 장벽까지 함께 씻겨져 내려갑니다.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 속 수분이 훨씬 쉽게 증발해서 건조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피부는 건조함을 감지하면 부족한 유분을 보충하기 위해 오히려 피지를 더 과도하게 분비해요. 결론적으로 세안 후에 피부가 당기지 않고 어느 정도 촉촉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세안 방법이에요. 그러면 원장님은 아침에 물 세안을 하는 편이세요? 그것도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일단 밤 사이에도 피지 분비는 계속되고 베개나 이불, 침구류에서 오는 미세한 오염 물질도 얼굴에 묻어요. 이런 것들은 물만으로는 제대로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정력이 강하지 않은 순한 약산성 클렌저로 밤 사이 쌓인 유분이나 노폐물만 살짝 지워내는 정도가 좋아요. 자, 이제 세안을 했으면 바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세안 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부 속 수분이 더 많이 날아가요. 피부 속 수분은 단순히 촉촉해 보이게 하는 역할을 넘어서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장벽 강화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꿀피부 홈케어 루틴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보습 제품을 써보다가 아토베리어 MD 로션으로 정착했어요. 이 로션에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세라마이드가 0.5% 들어있어요. 세라마이드는 수분을 꽉 붙들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피부가 덜 당기고 자연스럽게 피부광이 돌아요. 같은 라인의 아토베리어 크림은 세라마이드가 2%인데 제형 자체가 더 무겁고 보습감이 강해요. 그래서 로션, 크림 둘 중에 본인 피부 타입에 맞게 한 가지만 선택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토너나 앰플 같은 건 안 쓰세요? 제가 이 말 했다가 쇼츠에서 욕 좀 먹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앰플은 가끔 쓰긴 하지만 토너는 아예 안 씁니다. 추천하지도 않고요. 일단 토너의 목적부터 알아야 돼요. PD님은 토너 왜 쓰세요? 쓰면 촉촉해지니까. 그게 참 토너는 일단 물 제형이잖아요. 물 제형은 바르는 순간 잠깐은 시원하고 촉촉한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하는 보습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물 제형 토너의 목적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닥토라고 하죠. 솜에 적셔서 세안 후 잔여 화장을 닦아내는 역할. 두 번째는 세안 후 피부의 pH를 약산성으로 조절하는 역할. 그런데 저는 이미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을 하고요. 저는 홍조 피부거든요. 당연히 이런 닥토 같은 거 하면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거나 더욱 민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외선 차단이 남았죠. 사실 제가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듣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평소에 화장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눈화장. 눈가 피부는 정말 얇거든요. 거기에 매일 섀도우, 라이너, 마스카라 하고 지우면서 문지르고 이게 노화가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화장을 안 하니까 선크림을 듬뿍 바르는 편인데요. 이론상으로는 3-4시간마다 덧바르라고 하지만 솔직히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자외선 차단은 한 번에 완벽하게 그리고 생활 패턴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 에뛰드 순정 선크림을 쓰고 있고 피부 타입별 선크림 추천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은 피부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확실하게 관리해 줍니다. 일단 세안부터 해야겠죠? 저는 화장을 안 하고 선크림만 발랐어도 이중 세안을 권장해요. 선크림은 은근히 잘 안 지워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클렌징 오일보다는 클렌징 밀크를 훨씬 더 선호하긴 해요. 왜 오일이 더 잘 지워지는 느낌이 든데?
오일은 잘못 쓰면 잔여물이 남아서 트러블 유발 가능성도 있고,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솜에 적셔서 문질러서 써야 하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자극은 꿀피부를 위해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클렌징 밀크는 유분이랑 수분이 적당히 섞인 제형이어서 자극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부드럽게 녹여줄 수 있어요. 저는 시드물 닥터크림 클렌징 밀크를 사용 중인데요. 성분표를 보면 글리세린, 판테놀, 알란토인 이렇게 장벽 보호나 보습 성분이 잘 들어가 있고 특별히 걸리는 성분이 없어서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자, 세안이 끝나면 이제 제가 숨겨온 비법, 바로 레티노이드입니다. 레티노이드는 원래 여드름 치료제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잘 사용하면 피부 턴오버를 촉진시켜서 미세 각질을 탈락시키고 잔주름도 완화시키고 트러블 후에 생기는 자국을 완화시키는 등 피부 한 겹을 얇게 벗겨낸 듯한 매끈한 피부결을 만들어주는 성분이에요. 이게 깐 달걀 같은 피부가 되는 비법이죠. 저는 레티노이드를 9년째 쓰고 있는데요. 스티바 A를 6년, 현재는 아크리프를 3년째 사용 중입니다. 스티바 A는 지금 단종돼서 구할 수가 없고 느낌이 제일 비슷한 아크리프로 넘어왔어요. 이 레티노이드 연고는 꽤 자극이 있는 편인데요. 제가 실제로 써본 느낌은 아크리프가 가장 자극이 크고 그 다음이 20 크림, 다음이 디페린겔입니다. 입문자라면 디페린 같은 약한 것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레티놀 화장품 잘 써요. 이렇다고 해서 바로 아크리프를 로션처럼 바르시면 피부 완전 뒤집어집니다. 레티노이드 사용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세안합니다. 그리고 면봉 반머리 크기 정도로 정말 소량만 연고를 짜세요. 그리고 평소에 사용하는 로션에 섞어서 얼굴 전체에 펴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이건 꿀팁인데 저는 목에도 바릅니다. 목 잔주름에 진짜 좋아요. 근데 이거 쓰면 진짜 피부 좋아져요? 네, 이게 본인 피부랑 잘 맞으면 정말 달라지기는 해요. 모공이 정리가 되고 잔주름이 옅어지고 피부가 덜 칙칙해지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맹신은 금물인 게 피부가 사람마다 정말 달라서 안 맞는 피부가 꼭 있거든요. 전문 의약품이 괜히 전문 의약품이 아니에요. 반드시 담당 원장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쓰셔야 합니다. 다 써도 돼요? 그렇진 않아요. 임신을 준비하시거나 임신하고 계시거나 수유하는 도중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극감이 기미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미가 있는 피부도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이거 쓰면 잡티도 없어지나요? 이미 자리 잡은 기미나 흑자 이런 색소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홈케어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피부가 좋아 보이는 느낌, 피부결, 잔색소, 잔주름에는 도움이 되지만 진짜 잡티 수준이 되면 딱지레이저 같은 시술을 병행하시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아요. 홈케어로 다 지우시겠다고 제품 이것저것 사는 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입니다. 그럼 이런 홈케어는 비추천한다 이런 게 또 있나요? 첫 번째로는 토너.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되긴 하는데 굳이 두 번째로는 미스트. 이것도 뿌릴 때는 좋고 일시적으로 촉촉해 보이지만 증발을 할 때 피부 속 수분까지 같이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뿌리고 나서 그 위에 크림이나 로션으로 바로 보습해줄 게 아니라면 장기적으로는 건조를 악화시킬 수 있어서 비추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스크럽이나 필로프팩, 강한 각질 제거제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미 멀쩡한 피부 장벽까지 벗겨내서 민감도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평생 민감성 피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특히 레티노이드 쓰시는 분들은 이런 필링 제품은 같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홈케어를 표 하나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캡처해서 쓰세요.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은 무언가를 계속 더하기보다는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이 세 단계와 제 꿀팁 레티노이드 활용하는 거 기억해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에게 상담받거나 예약하고 싶다면 카카오톡 상담하기로 연락주세요. 빛나는 피부 닥터영이었습니다. 안녕.